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하보TV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원래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짚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때마침 CPI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이 특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이 연속 4일 상승을 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바로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5.7%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일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가 정말로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많이 높아 있었던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인덱스를 보니까 실제로 기대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8.3%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6.3%가 발표가 됐네요. 자, 시장의 기대치는 이것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지금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기대치를 다 망가뜨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QQQ 같은 경우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2.8%,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1번과 2번 케이스 기억나시나요? 자, 1번 케이스는 뭐였죠? 자, 여기 선을 그어 놓고요. 요 범위 내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다가 21선이 이렇게 턴하는 케이스를 1번 케이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케이스는 뭐였습니까? 자, 이것을 뚫고 내려와서 자, 직전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자, 기간 조정을 주다가 또 21선이 요 어디선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것을 2번 케이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 나타났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봤었습니다. 자, 이 계획에서 변경된 건 없어요. 자, 다만 이 안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 그게 약간 이제 시장의 혼란을 그리고 우리를 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하나 더 변한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기대치로 올라갔다가 또 실망으로 또 내려가고 있죠. 시장은 지금 기대와 실망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심리전 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요, 중립을 좀 이뤄야 돼요. 중립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 주식에 대해서 물량을 줄인다. 자, 요거는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때 이 구간에서 물량을 조절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만약에 못 줄였으면 이번에 반등 줬을 때라도 조금 줄이셨으면 좋은데 그거조차 못했다라면은 두 번째는 해지라도 해야 됩니다. 자, 해지는 무엇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좀 높은 비중으로 하기 싫으니까 그때는 SQQQ를 가지고 3배수짜리죠. SQQQ를 가지고 이거를 매수를 해놓으면 해지가 돼요. 해지가 된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지금처럼 QQQ가 하락하게 되면요, 내가 갖고 있는 뭐 테슬라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이런 주가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SQQQ를 사서 좀 보호를 해놓으면 바로 해지가 되면서 그 손실률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해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해지 전략을 같이 계속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든 2번 시나리오든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기 전까지는 이 해지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전히 일정 부분은 해지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량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물량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서 적절히 비중 조절해 가면서 지금 시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이라도요, 해야 될 것은 바로 해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2번 시나리오 그리고 이 아래 직전 저점 하단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중간에 선을 그어놓은 직전 저점 라인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또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도 유효하고요. 2번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50%는 된다고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조금 더 시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은 이 일정 폭 내에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즉 정리를 하면요. 물량은 반등을 할 때 부담 없는 부분에서 좀 줄여주는 것, 그리고 해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지금 현재의 대응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바로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WTI를 제가 띄워놨네요. 자, 지금 CPI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유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 조정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CPI가 굉장히 괜찮게 나올 거라고 기대가 만발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자, 에너지 가격 말고도, 그리고 식품 가격 말고도 지금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가 아직까지도 많다는 얘기죠. 그게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데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요, 저기 주택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렌탈 비용이 굉장히 아직 높고요.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정점을 이루고 약간 둔화되는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유야 어때 됐든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 실망감을 주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지금 해 놔야 된다는 것, 그걸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연휴 직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거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곧 매수 시그널이 나옵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그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똑같죠? SK하이닉스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시그널이 나온 거는 나온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 시장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되는 CPI 인덱스에 대한 기대,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것이 기대치로 다 녹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실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오늘 기대가 내일은 실망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시장은 내일 또 떨어질 겁니다. 자, 떨어진다고 해도 다 끝나고 망가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시그널은 시그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시장은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전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준다면,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월초 위로 올라가는 월 양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준다면 매수 신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수로 접근하도록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직전 저점 55,000원 부근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종가에 살펴보시고 55,000원 이하로 안 내려갔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0,0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89,0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라면 얘도 좀 지켜봤다가 추가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실망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접근할 시기는 아닙니다.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제? 마이너스를 줬을 때. 아시겠죠? 자,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짧고 굵게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실망을 주면서 참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시장이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이유를 풀어내면은 CPI가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시장의 추세는요,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걸 또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요. 5일선이 외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21선이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락 기울기죠. 그러면 여기 저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물량을요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저도 아주 고향길 다녀와서 굉장히 피곤한 몸이었지만 요 시장을 보고 물량 축소를 조금 했습니다. 팔다 되게 아까웠어요. 그렇지만 조정을 주면 저 밑에서 다시 싸게 사겠다는 그 전략으로 일단 물량을 축소시켜 놓고 봤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조정 줄 때 사면 되니까요. 아까울 거 없어요. 그래서 물량 축소를 하는 게 맞는데 뭐 구독자님께서는 이제 못 하셨으면 그거는 그럴 때 그런 대로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점 라인을 깨나 안 깨나 첫 번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이 밑에서 직전 저점 라인을 또 깨는지 안 깨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제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이쿠나 대응을 잘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걱정이다라고 하시면은 반등 줄 때 그때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해지 잊지 않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는 뭘로 하신다고요? SQQQ로 하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물량 많이 못 줄여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현금이 많지 않을 때는 3배수짜리로 해지하면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지해 놓는 전략 아직까지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프리마켓에서 QQQ가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자, 내일 시장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까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좀 안전막도 쳐놓고 욕심은 버리고 네, 시장은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내 계좌를 관리해 나가면요. 결국 이 혼동의 시간은 견뎌낼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시장은 방향성을 잡고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요. 무엇을 보고 할 거냐면요. 바로 이 월봉 추세를 보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위치에 있는데요. 10월달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월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시겠죠? 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장은 찬찬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 지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